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익이고요. 오늘도 변희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덥기보다 비가 많이 와서. 아, 네. 예, 그래도 폭염은 계속되고 이제 있는데요. 주말에 좀 등산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비 오면 등산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맞으면서 한 적도 있고.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 당대표에는 한동훈 씨가 당선됐네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상을 뭐 한 사람도 있고, 네. 예상을 못한 사람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가면서 아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 대충 손 잡았구나 저는 그런 판단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게 이 윤석열 쪽에서 태클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겠다. 저는 네. 중반 정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이 반한동훈으로 결집한 국면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 개별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네네. 문제는 윤석열 본인이죠. 아. 윤석열 본인이 청와대에서 야 한동훈 죽여 이런 메시지가 가냐 안 가냐가 문제인데 네네. 그거는 안 가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뭐 근거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때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청담동 술자리가 지금 워낙 지금 코너로 몰려있기 때문에 네. 그 청담동 술자리를 조작하는 지금 이 키맨이 최명성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 그 최명성 변호사는 결국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로 들어갔는데 이건 윤석열 한동훈이 둘이 협의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예요. 네. 청담동 술자리에 나가서 지금 패퇴하고 있는 건 한동훈이지만은 그 술자리의 주요 인물은 윤석열이기 때문에 같이 걸려 있거든요. 네. 저는 이미 그때부터 이미 한 배를 탔구나. 그래서 원래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인데 약간의 갈등이 생겨서 어석해지거나 서먹서먹했다가 역시 다시 한 배를 탔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사건이죠. 네. 청담동 술자리는 같이 걸려 있고 네. 이 8월에 지금 예정돼 있는 김정철 검사 탄핵 여기도 같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이미 범죄 행위에 같이 걸린 게 많아서 네. 밥그릇 싸움 이상의 서로 뭐 치명상을 입히는 싸움 못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담동 술자리가 갑자기 위기에 빠지면서 그때 이미 손을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 사이에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겠죠? 이제 문제는 그 한동훈 파죠. 네. 한동훈이라기보다는 한동훈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선일보라든지 네. 이 재벌이라든지 뭐 진중권 뭐 김경률 좌파라든지 네. 한동훈을 당권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대권을 창출해야 되는데 윤석열과의 차별화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네. 그 차별화를 시도하겠죠 여기서. 근데 윤석열의 차별화는 윤석열이 용인해주는 선까지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정무수석이든 비서실장이든 누군가든 아니면 직거래를 하든 간에 부지런히 대화를 하고 약속 대련을 위한 합을 맞춰볼 거다 이렇게 관측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어느 선까지 용납해 주느냐 윤석열이 네네. 이제 아마 요구를 할 거예요 분명히 한동훈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걸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전두환 노태우 사이거든요. 그때 분명 이제 87년도에 전두환과 차별 없이는 집권은 어려웠던 상황이니까 네. 차별을 했죠. 아니면 부정선거를 해야 되죠. 차별화에서 가장 이제 큰 차별화가 그 6.29 네. 사기죠, 사기. 그 전두환이 한 걸 노태우가 한 것처럼 했고 그걸 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들이 전두환이라는 이제 이른바 이 독재자한테 질렸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들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거가 그걸 전두환이 용납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냥 염증을 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뭐 술도 있을 거고 뭐 막말도 있을 거고 부인. 뭐 검찰 독재도 있을 거고 네. 부인도 있을 건데 그걸 어쨌든 한동훈은 이 차별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 도장을 찍어줘야 될 겁니다. 네. 그 논의는 윤석열 한동훈 양측에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요 노태우가 집권한 다음에 또다시 전두환과 차별화 문제가 나와서 결국 전두환이 백담사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찌 보면 또 차별화인데 그때마다 전두환 팀과 노태우 팀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태우가 백담사를 보낼 때 그때까지도 전두환 노태우는 싸운 게 아니었어요. 협의를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있으니 두한이 네가 백담사에 잠깐만 갔다 와라 공기도 좋으니 뭐 이런 정도의 합의였다. 그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아마 50 청문회에 전두환이 나와서 사과하니 많이 했는데 네. 그게 나와서 게임 끝내자고 했는데 나와서 전두환이 질러버려가지고 더 악화가 되니까 안 되겠다. 백담사까지 갔다 와라 해서 전두환이 오케이 해서 간 거 아닙니까? 백담사 결국에는. 네.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런 쇼를 준비한다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 관계를 자세히 알려면 전두환 노태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답이 어느 거의 정도는 뭐, 예, 예. 나온다. 그 둘이 절대 아. 떨어질 수 없었던 이유도 같은 범죄 공동체였기 그렇죠. 때문에 떨어질 네. 수 없었던 거고 막판에 결국 고민하다가 전두환을 선택할 수 없었죠. 노쪽을 선택한 거랑 마찬가지로 네. 원희룡이나 윤상현보다는 한동훈이 훨씬 안전하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원희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서 당대표 선거에 나왔다고 했지만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나경원 후보보다 많이 받았는데요. 내일이 있을까요? 원희룡의 내일. 원희룡을 좀 이제 쓸 생각을 하겠죠. 윤석열이. 네. 이제 한동훈을 적당히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희룡 정무장관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이 특수부 검사들은 온갖 이 술수만 쓰다 보니까 한동훈하고 한 배 탔어. 근데도 믿지 못하니까 또 원희룡을 갖다 쓰고 이러면은 막 꼬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 원희룡도 지고 한동훈도 지고 이런 지금 짓을 하려는 거죠.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나경원은 현역 의원이어서 큰 타격은 없겠네요. 나경원 어차피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적당히 이름 알리고 한동훈하고 너무 세게 들이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이 전당대 그 발표 날에 그냥 한동훈을 끌어안고 난리 쳤는데 나경원은 오세훈하고 딜쳐서 서울시장 나가면 되거든요. 네. 거기서 한동훈을 태클만 안 걸면 되니까 나경원은 뭐 챙길 거 챙겼다고 봐야죠. 네. 가끔 궁금한 게 윤상현 의원은 뭘 챙기려고 나온 걸까요? 이분은 지지율도 계속 고만고만하다 말았는데. 글쎄 하는 이분은 저랑 좀 잘 아는 사이여서 네네. 그런데 아니 전당대 준비하기 전까지는 한동훈이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고 태블릿을 조작하고 이런 거를 터뜨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원희룡도 그렇고 뭐 나경원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자꾸 움츠러드는 이유는 그러면 윤석열을 치게 되니까 그렇죠. 할까 말까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윤상현은 그걸 준비하다가 도저히 윤석열까지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뭐 드랍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원희룡,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뭐 내일도 있고 뭐 또 투표율도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서울시장을 기약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정치적으로 재미 볼 판은 아니었잖아요. 4명이 붙는 선거에 출마해서 초지일관 4등이었다는 건 주목도 별로 아니 못 그러니까 받고. 원래는 출마의 목적이 아까 네. 말한 대로 한동훈의 그 박근혜 조작 수사를 터뜨려서 네. 강한 보수세를 엎어서 보수 리더가 되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윤석열을 눈치 보다가. 엉거주춤하다 만 거네요. 네, 그건 뭐 다 마찬가지인데 네. 심지어 장외 보수세력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은 공격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네. 윤석열이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 자체가 이미 국민 기만 전술이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네. 모든 이 검찰대 조작 수사는 한동훈이 다 한 거다. 윤석열 모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말이 안.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러니까 대통령과 다 상의했다 자기는. 네. 박근혜 구형 30년도 대통령과 상의했고 다 상의했다. 이렇게 넘겨버리니까 공격을 못한 거죠. 그렇죠. 어쩔 걸래요? 어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대통령님이 하셨는데 네. 토론 과정에서 막 나오세요. 그것도 네. 얘기했었죠. 그 뭐 패스트트랙 그 네, 기소도 네. 그거 대통령이 한 거라고 네. 타르 버버버 했잖아요. 그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인데 이걸 따로 떼려 그러니까 이 전술 다 실패한 거죠. 그렇군요. 한동훈 씨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이제 활짝 열린 겁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보고 선거라는데 처음 나간 사람이 집권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건 어떻든 간에 어마어마한 성취죠. 예. 근데 일단 첫째로 이 집권당을 지켜줬던 범장애 보수가 이탈한 건 분명합니다. 네네. 이탈했어요. 근데 이탈한 상태에서 이건 뭐 기획된 건 아닌데 이 8월에 어쨌든 김영철 청문회 탄핵은 한동훈과 직접적 연관된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 당시 이 실무 총책임자가 한동훈이었고 팀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그걸 노리고 있어서 김승환 저 민정법사위 간사는 김영철 탄핵 청문회는 배후에 한동훈까지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뭐 아마 참여하게 되면은 뭐 한동훈 그냥 박살 내겠죠. 네. 뭐 증거 주작으로. 증인이나 참고인. 제가 신청을 했어요.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PT도 다 준비했는데 뭐 입도 못 열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은 이게 위기가 하나 있고 청담동 술자리가 지금 그 술집이 패소하면서 한동도 이 뉴탐스에 10억을 걸어놨는데 이게 아마 선고가 9월 초쯤 나오는데. 패소가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네. 이 두 건에 대해서 이게 터졌을 때
장애 보수가 이거 안 막아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동훈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안 막아주겠다. 이러면 사실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장애 보수가 막아주면 막힙니까? 뭐 이런 것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기세를 얻는다 예를 이런 들면 한 차원인가요? 60% 한동훈이 이겼다고 하면 나머지는 장애 보수라고 봐야 되는 건데 아, 한 6대 4로 보면 돼요. 이 조중동 세력과 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은 조중동이 밀었죠. 음. 조중동이 밀고 장외 유튜버들이 민 게 한 6대 4에서 7대 3 정도로 갈라졌다고 보는데 네. 한 전체 이 국힘당 전력의 한 30%는 차지한다. 그러니까. 아, 근데 거기가 만약에 돌아서서 네. 이 김영철의 위증교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 이게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놀랐어요. 제가 다 줬는데 보수 쪽에다가 네. 한동훈이 워낙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다 가짜인 줄 알고 아마 보수뿐이 아니라 웬만한 국민들 다 그거 가짜 뉴스인 줄 알고 있을 텐데 한동훈이 코너에 몰렸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뭐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안 막아준다. 오히려 우린 더 퍼뜨리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요 두 건이 가장 큰 위기가 있는 거죠.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해서 그냥 일반 시민들의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건 한동훈 씨가 그날 술을 먹었다는 건데 나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다. 요게 큰 쟁점인 것 같은데 큰 쟁점이 맞습니까? 아니 그거 하고 또 네. 하나는 나는 장관직 걸겠다. 김은겸한테 뭘 걸래요 이래가지고 이거 완전 가짜 날조라고 다 인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일단 술은 네. 안 마시는 건 맞다며요.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네. 그 술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는 비본질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아까 예를 들면은 네. 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난 안 마셨다. 그리고 어. 뭐 문 대통령하고 변호사들하고 술 한잔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설명했으면 되는데 네, 네. 이걸 거짓말이라 그러고 실제로 이걸 보도한 강진구자한테 구속영장을 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진실을 짓밟고 이걸 진실을 캐는 기자를 구속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네, 지금 네. 실체가. 네. 그럼 한동훈은 뭐 법무장관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완전히 거짓말한 거야 되는 거고 무고가 되는 거고 뭐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네. 그러나 무고가 되더라도 무고죄로 법률 적용을 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야 뭐 처벌을 받고 타격을 그러니까 받을 이게 텐데 이 저는 지금 검찰은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아니 검찰이 네. 그럼 강진구 기자를 기소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구속영장을 쳤는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불구속 기소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1년째 기소도 못 하고 있는데 네. 못하는 이유가 자꾸 한동훈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한동훈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술자리가 열리지 않았다. 이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있었다는 증거가 더 나오니까 지금 기소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강진구 기자 사건에 대해서 만약 기소도 못할 상황이라면 무혐의로 종결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엉거주춤 사건만 갖고 아니 있는 무혐의가 거야. 돼버리면은 한동훈 이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되니까. 얘기가 네. 되는 거냐 이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들고 있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들고 있듯이 들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데 그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최명성 변호사를 대통령실에 넣어서 네. 검찰 경찰을 조인트를 까서 무조건 기소를 밀어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게 어쨌든 뭐 증거가 없는데 기소를 하든 말든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재판 나오면은. 심각하네요. 하여튼 자 한동훈 대표 시절은 그 전과 다를 거다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귀를 기울였던 게 최상병 특검법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 같고 뭔가 여야 간의 합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특검법이 좀 이전과 달리 손쉽게 네. 통과될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이건 애초에 아니었던 건데. 아, 애초에 아니었다. 왜냐하면 네. 제3자 특검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거 한동훈 얘기가 맞는 거예요. 네. 그냥 들고 있으면 굉장히 욕을 먹으니까 제3자 특검을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못 받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제3자 특검으로 하는 명분 잡자. 이게 한동훈식 전술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왜 제3자 특검 안 받냐. 왜 야당이 많이 추천해야 되냐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윤석열도 아마 납득을 했을 겁니다. 아 한동훈이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의 야당 특검 추천법은 어제 그냥 부결시키고 제3자 특검을 계속 요구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제3자라는 게 지금 이제 변협이라 그러고 대한변협이요? 지금 변협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거 맡기면 안 되는 게 너무 명확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검사 탄핵을 반대하고 있어요 변협이. 한마디로 검사 집단과 지금 유착돼 있는데 글로 이 사건 넘어갔다가 최상병 사건은 거의 모든 고위 권력자들이 다 둘러싸서 이걸 뚫고 들어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웬만한 의지 갖고 수사가 되겠냐고요 이게 특검 한다 해도. 네, 네. 그러니까 변협 정도 추천해가지고는 이거 오히려 증거가 그냥 묻힐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네. 특검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최상병 특검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반대하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네. 민주당이 더 세게 한동훈을 잡아야 될 게 지금까지 특검은 원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이전에 다 제3자 특검이었어요. 네.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특검 때 처음으로 야당이 추천해서 그래서 박지원 씨가 박영수를 데려오고 박영수가 박근혜 정권의 감정이 아주 악화되어 있는 윤석열을 데려오고 윤석열이 한동훈을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난도질해서 어쨌든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제3자 특검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어찌 보면 건국 이래 최초로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을 해서 박근혜를 잡아내면서 출세가 좀 달렸는데 그렇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그러면은 거죠. 당신들은 지금 그 특검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해가지고 너희들 같은 칼잡이를 써가지고 특검하겠다는 건 당신들 왜 방해하냐? 박근혜 특검 때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공세를 펼 수 있는 거죠. 네.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몇 명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3명, 4명 정도 이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상권 특검법 제표 결과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원래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그래요. 네. 아니면 예를 들면 그 안철수라든지 있었잖아요. 저 김재섭이라든지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정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3, 4명인데 7, 8명만 되면 통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걸 8명을 확보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으면요. 안철수나 김재섭이 깃발을 들고 새를 주합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떠든 게 있으니까 표만 던져놓고 슬쩍 넘어가겠다. 즉 내가 이 표를 던져도 통과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한 거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건 쿠데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새를 형성해야 되죠. 새를. 네. 아니 그리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진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속을 알 수 없는데. 근데 뭐 나중에 좀 밝힐 수는 있겠죠. 나중에. 그건 자기 주장이잖아요. 나는 찍었다 안 찍었다라는 건 한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난번에 해서 이탈한 거가 그대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뭐 대우가 무너져서 8표가 위험하다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새 형성이 될 겁니다. 네. 공개적 새 형성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 대표는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3표지만 곧 5, 6, 8, 10 이렇게 간다. 근거는 별로 제시하지 않는데 희망사항인가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 그러니까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10명 이상이 새를 형성해서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붕괴시켰을 때 명확한 플랜이 서야지 움직이게 돼 있죠. 10명 움직이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유력 정치인이 야 이거 탄핵이라도 시켜야지 안 되겠다라거나 이러면 취약하게 또 붕괴되고 또 새로운 대안도 만들어지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있죠. 가능성은 저는 그러니까 조국 대표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 가능성은 유일하게 TK 쪽이에요. 네. 이번에도 사실 한동훈의 비토가 TK에서 지금 들이받은 건데 홍준표부터 이철우 지사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게 들이받았는데 TK가 이른바 범박근혜랑 같이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 박근혜 아무리 뭐 윤석열하고 희덕거리더라도 그는 여기서 윤석열까지는 참았는데 또 한동훈이 2년을 당대표하고 대권을 가서 간다. 이건 이 사람들한테 악몽이거든. 그리고 당연히 TK를 다 물갈이 들어올 거예요. 한동훈 쪽에서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적당한 명분과 실리가 있으면은 TK 쪽에서 이탈해가지고 칠 수 있죠. 아마 홍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정도로 규합할 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그 홍준표가 앞장은 서겠지만은 역시 이 버튼은 박근혜가 박근혜 입장에서 과연 한동훈 체제로 계속 가서 자기한테 큰 이익이 있느냐. 지금은 워낙 윤석열 한동훈이 깍듯이 모시거든요, 박근혜를.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쟤네들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내가 더 크게 먹겠다 하면은 박근혜 스타일로는 날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윤석열한테 엎드리기도 하고 한동훈이 별로 안 챙겨주겠다 이러면은 뭐 10명 조합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박근혜는 10명. 근데 더군다나 아까 말했듯이 아니 근데 탄핵까지 당했던 사람이
지금 당장은 22대 국회에서요. 10명의 국회의원을 규합할 10명 이상을 규합할 만한 힘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지금이라도 박근혜가 한동훈이 나를 조작 수사했고 장소 위증교사 시켰다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사실 한동훈 그날로 끝나요. 네. TK에서 30% 무너지면 다 끝나버리는 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유영아를 통해서 한동훈의 비토하는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걸 막아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든. 뭐 대통령실이든 한동훈이 막아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다가 예를 들면 야 이대로 가서는 그냥 무너지겠다. 아예 한동훈이고 뭐고 집권이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한동훈이 집권했을 때 우리가 먹을 게 없겠다 그러면은 승부를 걸만하죠.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우리가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으려면 지금 어떤 깃발을 들거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뭐 네. 진중권이가 너무 설친다거나 이건 또 좌파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건 보수는 끝장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거나 했을 때 범 TK에서 홍준표, 박근혜 등등 하고 실제로 또 전광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정광훈 목사도 가능합니까? 그분은 현실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에 네. 한 10%는 그 지금 정광훈 목사 당 이름은 자유통일당인가 하여튼 네네네. 그 이중당적자들이어가지고 네, 네. 한 10% 정도 지분 있다고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김재원을 밀었잖아요. 또 김재원 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정광훈표로 되고 있어요. 김재원 아니 들어올 때. 국회의원도 못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살아들어왔어요? 최고위원만 맨날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부 다 정광훈표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얻는 정치적 이득은 뭐예요? 김재원 씨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살아 있다 이런 걸 아니 보여주는 국회의원도 거예요? 못 나가는데 그럼 최고위원도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정봉주 씨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일단 나와서 뭐라도 해야죠.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마 TK를 중심으로 한동훈하고 대립각을 세우겠죠. 우리 벌써 대립각 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니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변희재 대표님 관련한 사건들인데요. 태블릿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사 사건.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1심에서 2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 재판 때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너무 무대뽀로 나와서 잘못하면 내가 판사 들이받다가 이거 법정 모독죄로 구속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 실제로 제가 불출석사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워낙에 충격을 받아서 변호사 없이 내가 출두했다가 위험한 일 벌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 안 나가겠다 썼는데 판사가 아니 또 어떻게 했길래요 판사가? 6년 전에 채택됐던 증인과 증거를 다 없애버리고 바로 네. 선고하겠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채택된 선고에 변이 있어요? 뭐 이미 충분히 심리를 했다. 아니 묻지 말 그냥 우리 변호사가 왜 그러냐 물으니까 묻지 말라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건 아니,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니,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판사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네. 공개 재판의 핵심이잖아요. 묻지 남들이 말래요. 보니까. 묻지 말래요. 네. 묻지 말라고. 아니 그래도 월급쟁이가 설명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네. 기피 신청을 내면은 딴 재판부가 심의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심판했잖아요. 내려봐서 네.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서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안 냈는데 또 네. 이제 판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왜 안 나왔냐 불출석에 대해서. 구속시킬 수 있다 온갖 협박을 가했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변희재 구속반대 지식인 55인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네. 이 왼쪽으로는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 임세은, 뭐 김용민이고 오른쪽으로는 조갑재, 정규재, 뭐 네. 신혜식이 했는데 네. 이 엄철 판사가 딱 4명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송영길, 손혜원, 안진걸, 임세은 이 사람들은 촛불 인사들 아니냐, 박근혜 탄핵했던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왜 변희재 태블릿 조작에 동조한다냐, 제가 믿을 수 없다 이 성명서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자들이 막 설명을 했는데 안진걸 이름을 5번을 얘기하면서 네. 안진걸 자기가 잘 안다고 이 사람 촛불을 든 사람 아니냐, 네. 그럼 이제 와서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는 거냐, 막 이런 제가 볼 때 망언을 했어요 판사가. 아니 그 안진걸 씨를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일단은 임세은하고 김용민은 제 태블릿 책에 추천서 썼거든요. 네. 추천서를 어제 재판부에 보냈고 안진걸하고 손혜원 씨는 의견서를 내고 출두하겠다 재판에.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탄핵을 반대한 운동을 했지만 이 태블릿 관련 책이라든지 태블릿 관련해서는
태블릿 이후에 제가 정치적 얘기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내 책 내용에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태블릿만 얘기되는 거예요. 예. 지금 구독자들도 혹시 혼돈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어떤 정책 입장이고 또 태블릿 관련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 건 전혀 다른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동시대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하고 그 해당 재판부의 판사도 혼돈하고 있다 이렇게 특히 정리하면 사실은 되죠. 그 안진걸, 김용민과 제가 촛불태극기 연합집회 할 때 네. 범진보 좌파에서 너희들 탄핵 무효하자는 얘기냐니까 나왔죠.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소영길 대표가 얘기했을 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문제는 이 사건은 어쨌든 태블릿 PC가 최소한 게 맞냐? 그리고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냐? 이거 아주 과학적 사건이거든요. 네네. 이 과학적 사건을 따지는데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는 진보 인사들에게 너희들 탄핵 무효하자는 얘기냐? 이거는 이미 판사는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파적 보시는군요. 사고를 하면서 탄핵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 과정에서 태블릿 조작 같은 거 덮어버려. 이거랑 지금 마찬가지니까 저는 이 발언 가지고 또다시 기피 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탄원서 늘려 그럽니다. 네. 이런 판사한테 내가 재판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송영길 대표는 변호인으로 들어와서 아마 발언할 거고 네. 손희원 씨, 안진걸 씨 등도 의견서 발언해서 네. 야 이게 정말 우리가 그 촛불택 연합할 때도 맨날 이 진보 인사들이 너희들 박근혜 탄핵 무효하느냐 이런 걸 당했는데 재판부까지 이런다.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 지금. 근데 아니, 이게 지금 네. 조국 대표가 또 똑같은 일을 벌여서 제가 오늘 그건 뭐예요?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똑같은 네. 조국 대표가 지금 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한 최소한 일주일 동안 5번 정도를 태블릿 사건이 터진다. 제2의 태블릿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사건으로 탄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최순실 윤석열도 태블릿, 네. 이제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태블릿 같은 게 터질 거라는 말을 5번을 연속 떠들고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누구 태블릿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스모킹 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로 탄핵의 시발점이 된다 그거 아니 같은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든 누군가의 태블릿 PC든 뭐 폰이라도 자기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거나 또 누가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네. 제2의 태블릿 터진다. 근데 예전에 강진구 기자가 네. 청담동 술자리를 발표하기 전에 태블릿 사건 같은 거 터진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네네. 청담동 술자리를 이제 그 사람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정중하게 내가 지금 태블릿 조작을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같이 이 태극기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내에서 태블릿 조작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는 뭐 조작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네네. 태블릿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곧바로 알아듣고 정진구 기자가 저한테 사과 전화를 왔어요. 네네. 아 그런 표현 쓰지 않겠다. 그럼 어쨌든 조국 교수도 제가 조국 교수가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윤석열의 수사에 당하고 있을 때 네. 제가 조국 교수 그 사무실 앞에서 서울대 사무실 앞에서 제가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을 같이 밝히자는 기자회견하고 기자견문하고 자료 다 주고 제 책을 나올 때마다 조국 교수 다 붙여줬습니다. 다 붙여줬어요. 원래 두 분은 좀 사이가 안 좋은데 감정이 제가 조국 교수 있었죠. 논문 표를 잡았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저게 저는 석사 논문이었죠. 석사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이 당하는 수법이 그리고 거기서도 그때 이 컴퓨터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컴퓨터 문제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조작이구나 제가 판단했는데 검찰 특수부가 흔히 하는 네. 방법 패턴이 예. 조국 교수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예,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하고 똑같지 않냐.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치자고 했는데 저는 조국 교수가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책을 보내주거나 하면 조국 교수는 뭐 반응이 있었나요? 답변이 한 번도 없고.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태블릿 진실을 8년 동안 파헤치고 있는 사람이 변희재라는 건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내용은 몰라도 변희재 태블릿은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태블릿 터진다 이거는 태블릿 조작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제가 구속을 당할 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구속시킨 겁니다, 저는. 네. 근데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이었어요. 네. 저는 제가 구속당할 때 OECD 주요 국가, 그러니까 뭐 사우디라든지 뭐 터키를 제외하고는 언론인이 기사 때문에 사전 구속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중차된 이 구속이어서 일본하고 미국 언론인들이 다 성명서 내줄 정도였는데 네. 그런 구속을 윤석열이
민정수석과 상의 안 했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최소한 태블릿 조작에 개입 안 했어도 태블릿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인을 구속시키는 데는 조국도 가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태블릿 조작을 무시하고 자꾸 의도적으로 발언하는 거 아니야,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경고장을 보내서 조국 교수한테 그 공문을 쐈거든요. 다시는 그 발언하지 마라. 당 대표에게. 네. 내가 느끼는데 태블릿 떠들면 또 다시 조작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는 범진보도 꽤 많이 알려졌거든요, 태블릿 대해서. 네. 그럼 그 사람도 이상하게 들릴 거 아니냐, 안진걸이나 소영길 입장에서도. 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발언한다는 얘기는 저는 태블릿 조작을 감추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이 사람 이거. 안 그래도 8월 달에 김영철 탄핵에 지금 태블릿 제가 들고 나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판사나 지금 조국 교수나 제가 둘 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게 전선이 참 묘한데요. 최근에 공개된 카톡, 남의 정말 맞춤법도 잘 안 되는 카톡을 읽고 있는 저도 한심했지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그 최 목사라는 사람 사이에 거기서 뭐 장황하게 얘기가 많아요. 뭐 자기 노무현 팬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영화 변호인 뭐 펑펑 울었다. 뭐 이런 얘기 잔뜩 오늘 뭐 오마이뉴스 보도 보니까 뭐 노정현 수사도 윤석열이 덮어줬다고 뭐 다 나오던데요. 네네. 그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그 중에 조국은 문재인 지시로 깐 거다. 정경심을 구속하라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허언증 환자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비집고 들어갈 실체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네. 그렇게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이거는 아마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관계라는 거를 보면은 최소한 암묵적으로든지 정경심 구속을 문재인이 동의 안 하면은 윤석열 같은 권력 해바라기가 구속시킬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죠. 그걸 올라왔는데 네. 자기 임명권자가 반대하는 걸 밀어붙인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네.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인간인데 당연히 의사타진이고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었죠. 그때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윤석열이 보고를 해왔다, 청와대에. 조국만 슬쩍 도려내겠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는 조국 잡은 다음에 문재인을 친임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고했다, 조국만 도려내겠다. 그래서 그 조국만 도려내는 거를 아마 문재인이 동의를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임명한 법무장관을 치르는데, 검찰총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 때 되면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 먼 데잖아요. 양산까지 내려가고 굉장히 둘이 화합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럴까요? 아니죠. 뭔가? 알겠죠. 알겠는데 현재 문재인은 아직까지도 상황으로서의 권력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조국 교수한테 미안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뭐 인간이라면은 네.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 신당이라는 게 사실 문재인 당 아닙니까? 네. 보상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인 구속시키는 대가로 조국한테 보상을 해준 거예요, 문재인 씨가. 아니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장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비장한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원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경심 정경심이 아니라 그 김건희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변 대표님이 이게 추리를 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사안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르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매정하고 비정한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아마 범진보진영이 생각하는 거고 보수가 생각할 때는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라는 게 보수가 볼 때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럼 문재인과 윤석열이 한패가 되면 이제 보수가 또 머리 아파지니까 그 얘기를 다 안 하는 거죠, 그냥. 아니 근데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나중에도 그랬지만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잖아요. 그것도 윤석열이 중요할 때 정치적으로 막 발언해가지고 국회에서 코너로 몰렸을 때. 네네. 나 이제 그 검찰총장 그만하면 뭐 사회에 도움되는 거 하겠다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말했으니까 실제로 그때 물러나야 될 상황이었는데. 네. 노영민 실장이 나와서 우리 검찰총장이다. 절대 정치 안 할 거라고 보증을 서줬죠.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의 위기를 넘겨준 게 문재인과 노영민이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문재인 씨는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 한 번 안 받았습니다. 어쨌든 수사 한 번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권력과 사람에게 충성한다. 이명박 정권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했던 공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이 박근혜 임명을 다 잡아들였는데 네. 윤석열 정권에서 더군다나 어쨌든 나는 정권이 바뀌었죠. 그 하여튼, 사건이 네. 다 이상하다 보지만은 그 공무원 외국 사건하고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자기가 결정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결정했다고. 이 친구들은 잘못 없다. 그러면 수사는 나한테 와라. 일단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수사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범진보와 중간층 합리적 보수는 이 정권을 극악무도한 검찰 권력 정권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이미 벌정 다 본 박근혜, 이명박 빼고 거기는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까 뭐 그냥 국면상 가는 거고. 야, 슬프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2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진숙 씨 잘 아시죠? 잘 알죠. 아니 근데 법카 얘기가 나 이 반복- 법카는 정말 놀랐고요. 이렇게 왜냐면 MBC가 무슨 뭐 재벌 회사도 아니고 아니 이거- 그리고 이게 MBC 본사 사장도 아니고 계열사잖아요. 대전 MBC 네. 사장. 이렇게 막 법카 쓰면 안 되지. 공영방송이 기자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노조와 싸운다고 했었을 때 난 이 네. 사람은 그럼 노조하고 싸울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거. 그렇죠. 자기가 뭐 당당하고 깨끗해야 노조하고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김대철 사장도 네. 무슨 노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사람도 법카 걸려가지고 끝났는데 아. 어쨌든 노조가 이준숙 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조보단 훨씬 도덕적으로 정당해야죠. 그렇죠. 이러고 다니면서 싸우려면. 뭘 싸웁니까? 네. 싸우기는. 근데 법카 쓴 거 내용도 보면 좀 약간 창피하고 그래요. 크게 해먹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그냥 막 갖다 빵 빵 사 부스러기, 먹고 호텔비 쓰고 아유 이래가지고 뭘 싸우는 거야 노조하고. 근데 왜 이러죠? 그러니까 그냥 공사 솔직히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돈 아깝고 이런 수준인가요? 그 MBC나 KBS에 있는 그 이른바 자칭 보수 세력은 네. 보수가 아니라 그냥 구태 세력. 아. 이러고 산 거야 평생 거. 아니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 진짜 MBC와 KBS에서 노조하고 싸우고 보수적 개혁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몸을 조심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씨 부인, 이재명 전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뭐 법카 그거 이제 10만 4천 10만 원인데 4천 그때 해가지고 소감 얘기하는데 내내 조심했는데 어떻게 10만 4천 원 가지고 벌금 지금 300만인가 네. 이 정도는 구속이죠. 이게 그래도 방통위원장 될 거 아닙니까? 되겠죠. 근데 아. 저는 뭐 야당이 잘했다고 보는데 빨리 이제 남아 있는 그 이상인 부위원장부터 네네네. 또 탄핵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사퇴했잖아요. 그 또 사람. 사퇴했으면 이제 이진숙이 올라오면 어차피 혼자니까 또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면 됩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지금 편법이잖아요. 이 상황이 윤석열 탄핵 사유예요. 이 상황 자체가 아. 국가기능을 그냥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아니 하여튼 그럼 방통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게 뭐라도 하면 다 불법이죠. 다 불법. 아. 뭐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핵심은 하나죠. MBC 사장은 하여튼 바꿔버리겠다. 그 MBC 사장에 이진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방통위원장인데 근데 어차피 그만둘 거 아닙니까? 탄핵하면 또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박문진 이사들 꽂아서 자기가 MBC 사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는 뭐. 그럼 법카는 또 마음껏 쓰겠네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MBC 사장 가서 뭘 하겠다는 거지 참. 그리고 만약 가면 MBC는 KBS랑 달리 엄청난 싸움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스타일로 볼 때는 파업을 유도해서 네. 차라리 그냥 이 노조의 아예 원천 개입을 봉쇄하자 이런 전략을 쓸 겁니다. 아마. 이 막 스타일이면. 징계해버리고. 네. 그럼 뭐 법정으로 가서 가고 파업하고 사러 와라. 어쨌든 네.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보도국이 그러면 되는 거죠. 뭐. 뉴스에 그냥 아무나 연합 베꼈으면 되고 뉴스 진행해야 누가 아무나 해도 되고 시사 프로그램 다 없애면 되고. 근데 사실은 MBC 대해서는 보수는 정교한 보수적 개혁은 포기했고 그냥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말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 하여튼 형사재판 계속 받고 계신데 잘 풀려갔으면 좋겠고요. 법원이 하여튼 부디 예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판단하고 정치적 판단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